두 번째 주제는 보유세에서 배당금으로.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저희 아침 회의 때도 서로 뭐 제작진들 사이에 헷갈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말을 듣겠는데 기본소득, 토지 보유세 뭐 이런 걸 두고 말이 조금씩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한 토지 이익 배당금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올리되 이걸 전 국민에게 똑같이 반환해주면 저항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세금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세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또 이제 프레임이죠. 예, 이재명 후보의 말을 보면 지난달 인터뷰에서는 지난달 29일 채널A 인터뷰였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얘기되는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역시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부동산 개혁이 출범 시 그리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해서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 이 토지이익 배당금제가 사실은 앞서 이제 국토보유세를 표현을 좀 달리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는 프레임을 좀 바꿔서 세금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나눠주는 배당금이 강조되게끔 프레임을 바꾼 걸로 보이는데 일단 약간 헷갈린 건 기본소득은 그래서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네. 예전에 이제 국민이 동의 안 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강조됐는데 그건 국민이 동의 안 하면은 조건이 중요한 거고 일단 하겠다는 거군요. 그 단계적으로 그 속도와 뭐 방식,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이제 절차를 거쳐 나가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예. 근데 이제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딱 그 한 문장만 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곡해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 근데 그걸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예. 그럼 하면 안 되죠. 아주 원론적인 입장인 네. 건가요, 사실? 그러나 그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바로 뒤에 붙어있던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은 그러나 나는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발언인 거예요.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근데 만약에 끝내 국민들이 설득되지 않고 모두가 이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양보해야 되는 거죠. 한 발 물러서야 예. 되는 거죠. 그거는 자세, 뭐 에티튜드의 측면에서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본소득의 문제든 그 재원으로서의 뭐 어떤 뭐 세금의 문제, 탄소세, 뭐 국토보유세의 문제든 그걸 전체적으로 이익을 어떤 다시 재배당하면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문제든 이거에 대해서 이 추진의 전제는 국민에 대해서 최대한의 설득을 하고 예. 최대한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지금 국민 설득이 됐다고 그럼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후보가? 공약으로서 제시를 한 거고요. 네네. 그걸 또 좀 지켜보시겠다는 걸까요? 아니 실제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일정과 내용과 강도와 이런 것들을 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거를 나중에 뭐 여론이나 여러 가지 논쟁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다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실제 추진 집행 과정에서는 다시 그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이니까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약속드리지만 그 추진의 과정에서는 사실은 더 구체적인 토론과 수기와 합의와 사회적인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예. 일단 이제 그러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여기서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거죠. 근데 설득이 안 되면 안 하고 사실 그건 원론적인 입장인 거고 네. 설득되면 하겠다 이런 거죠. 설득을 근데 할 자신은 있다. 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네. 요즘 이수영 의원님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에요. 그런 것 같죠. 메타버스도 예전에 메타 매주 같이 타고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일타 강사. 정책을 아주 쉽게 설명을 근데 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정책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할 분들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예전에 우리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했던 거랑 또 똑같은 거거든요. 언제 전혀 어떻게 다른 거죠. 바뀔지 모른다. 그리고 특히 이 국토보유세라는 것은 그 대상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좌회전 깜빡이하고 우회전 깜빡이를 지금 같이 키신 거예요. 그래서 증세도 하겠다, 아니면 세부담 감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좋았다 나빴다 막 헷갈리는 거고.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전혀 예.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 원래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보유세와 양도세는 전혀 다른 거죠. 다른 양도세는 거래세고. 예. 네. 뭐 보유세랑 거래세는 이제 사실 목적과 이런 뭐 수단과 방법이 다 예. 다른 건데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입장은 명확합니다.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 그 이유는 보유세를 올려야 투기적인 목적의 다주택자의 이 투기 욕구를 그래도 진정시키고 억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예.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거래세는 낮춰야 이 다주택자를 포함한 이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 이제 가격에 진정 효과가 생길 수 있기 그리고 때문에 취등록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이 맞고 두 번째는 보유세를 높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토지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 뭐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어느 정도 정신이 담겨 있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토지 소유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토지 보유에 대해서 사실은 OECD 선진국 평균 기준으로만 이 세금을 높이더라도 뭐 굉장히 뭐 매년 뭐 15조에 가까운 추가 세수가 들어온다라는 어떤 분석이 예.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세수를 확보해서 한정된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분들께 보유세를 걷어서 이걸 기본소득이든 아니면 복지재원이든 사용한다고 하면 뭐 소득의 예. 뭐 재분배라거나 불평등의 해소라거나 이런 이제 목적도 달성이 되는 거죠. 투기수요 억제하면서. 일단 앞서 네,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하신 이제 기본소득 그부터 이제 정리하고 가면 기본소득은 하는 거다라는 네. 게 이재명 후보의 얘기고 네. 원론적으로 국민들이 동의 안 하면 안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보유세 부담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정리를 잠깐 하면 일단 이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론이다라고 하는데 지난 19일 날 당시 공시가격 조정을 할 때는 공시가격 조정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면서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엔 재산세도 들어가거든요. 재산세는 이제 보유세입니다. 네, 그거 제가 보유세에서 완벽하게 물론 정리해드릴게요. 한시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니, 지금 두 분만 예. 토론하실 겁니까? 예. 네. 그래서 근데 보유세 지금 거래세 빼고 양도소득세 거래세는 빼겠습니다. 빼고 보유세만 얘기할 때 보유세를 가지고도 의견이 달라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근데 제가 좀 예, 전에 잠시만요. 그 얘기에서 영원히 하나만 같이 좀 하시고.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토지 보유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토지 공개념 얘기가 지금 법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헌법이요. 헌법에 그런 헌법에. 취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토지 공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아직 논란이 있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익 배당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토지 이익 배당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주식에서 쓰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배당금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 기업이 잘 돼서 이익을 내면은 그 다음에 제가 배당금을 가져가는 거죠. 결국 내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해했을 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거는 아까는 뭐 프레임을 전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프레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불량 제품을 그냥 포장만 바꾸는 거예요. 포장만 바꿔서 지금 국민을 설득하겠다. 그리고 그게 아직은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밀어붙인다? 그게 진짜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럽에서도 정책적으로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탄소 배당금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제도 같은 경우에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일단 세금을 많이 내고요. 근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은 같이 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골고루 기본소득처럼 나눠주는 제도가 있고 그걸 그러니까 탄소 배당이라고 탄소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내는 말씀하신 거. 사람은 그죠? 내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권리를 사람들이죠. 독점하고 있거나 예.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거나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권리가 내는 있거나 거고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 일반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쓰는 글쎄. 레토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그거를 확인을 지금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배당금이라는 것은 주식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배당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거다. 근데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에게 토지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그 언어 자체부터 잘못됐다. 그건 이제 그 상법상의 표현이 이제 개념이고요. 어휘가 맞지 않다라는 네, 맞지 않죠. 용어가 맞지 않다는 그리고 뭐 주장이시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그냥 이리저리 자꾸 바꿔가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포장지만 자꾸 바꾸는 건데 이 자체를 그래서 나중에 국민을 설득해서 안 되면 안 하겠다. 그럼 또 어떤 포장지로 또 바꾸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쓰는 용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기본소득이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배당이라고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는 하시는데 방금 거의 말씀하신 같죠. 거는 상법상의 네. 개념이고요. 네네. 실제로 어떤 정책학에서 배당이라는 용어를 다른 국가들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공 개념과 관련해서는 87년 개헌인가요? 국민이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국민이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그럼 너 이거 원래 상법상에 있고 뭐 하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예, 설득시키셔야죠. 배당이라는 네, 용어에 허무하게.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제 배당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걷어서 나눠주는 게 그러니까 배당인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예, 생각을 토지가 하고 없는 사람도 계시죠. 하면 맞지 않다라는 예, 근데 지금 주장이시고 이 하지만 후보는 배당이라는 표현을 10% 예를 들어 10%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90%에게 보유세를 가지고 내서 예.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뭐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배당금이라는 그 표현을 예.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 네네. 알겠고 그건 이제 허은하 의원님 의견이시니까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쨌든 중요한 말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서 하신 발언이 있죠. 아까 이제 화면에도 띄웠던 것 같아요. 부동산 예.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국민 부담이 늘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요 맥락은 뭐냐면은 이건 보유세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라고 하는 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폭등하기 전에 로드맵이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에 비해서 뭐 50%인가 60%인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올리는 로드맵이 몇 년 전에 세워져 있었죠. 예. 그 로드맵에 따라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생겼죠.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공시 가격과 현실 가격의 갭을 채우는 게 원래 이제 목적이었는데 현실 가격이 갑자기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너무 가팔라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 같은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금 부담 그리고 어떤 복지적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산세는 거기서 빼야 되지 않나요? 예, 토지 보유세를 얘기하셨으면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복지의 기준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산세도 근데 그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이 후보가. 법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나름대로 이제 인위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이제 공시 가격인 거잖아요. 예. 그거를 어떤 걸 적용할 때는 A로 하고 어떤 걸 적용할 땐 B로 하고 사실 그렇게 다원화시키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사람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 기존 로드맵은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리고 그 로드맵을 처음 세울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이후의 사정 변경을 고려하고 반영해서 현실적인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완화한다고 하는 거는 원칙이나 이제 방향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 당장의 어떤 모순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측면하고 좀 다른 문제다. 이걸 섞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뭐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려하는 바를 그럼 예.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으로 좌충우돌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고 국민들이 지금 가장 화난 그 부동산 분노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은 대장동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문제부터 해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보니까요. 이 토지기 배당금을 주장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상경 교수시더라고요. 이분이 최대 이 토목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예찬론을 편 학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대장동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사서 뭐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전이 네, 확정. 논점이 이제 대장동으로 가면 또 주제가 바뀌니까요. 지금 그 얘기는 예.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설득을 못
설득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많다. 진짜로 이익을 얻어야 될 대장동 주민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 관련 자체의 로드맵을 예찬했던 그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예. 그럼 그 일단 자체를 논점이 어떻게 대장동으로 가면 다시 예. 대장동 그러니까 무죄로 뭐 되니까 보유세- 그 얘기는 아니, 아까 전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넘기고 보유세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사례 얘기를 갑자기 대장동 듣자면- 얘기하시면 제가 뭐 이 토론에 응할 수가 예, 없어요. 네. 아니 이건 그 부동산 보유세로 다시 토지에 말씀을 얘기하는 드리면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보유세에 대해서 보유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서 왜냐하면 보유세율을 해외는 뭐 1%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1516%로 낮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보유세를 토지 관련 세금을 확 올리자는 게 기존의 의견이었는데 앞서 공시가격 조정할 때는 땅값이 너무 올라서 급격하게 오르니 이제 조정하자. 근데 본인이 원래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원래 얘기했던 취지로는 토지 국토 보유세는 원래 더 급격하게 오르는 곡선이거든요. 몇 배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장이 그러니까 상반된다는 주장도 다르고 거죠. 이론이 다르기 제가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저한테 질문 드린 네, 거 시간을 재줬으면 질문을 좋겠어요. 하신 것 여당과 같은데요. 야당의 그 아, 발언 예, 예. 시간을. 예. 네. 대장동 얘기여서 그 얘기 너무 반복돼서 대장동에 대한 그 지금 이 이론적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예. 이론을 주창하신 분이 그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뭐 배당금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또한 의심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알겠습니다. 수치적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예. 아, 저도 제가 대장동 괜히 얘기 계속 해야 물어봤어요. 되나요? 네. 아까 하실 얘기 하시죠. 예. 네. 무슨 얘기 하는지도 지금 자꾸 뭐 대장동 예. 얘기하시니까 뭐 제가 놓치는데요. 그 무슨 얘기 하던 중이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토지이익 급격하게 배당금. 예, 토지이익 배당금에서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제가 질문한 것도 얘기를 하면 일단 그 대장동의 이상경 교수님 얘기는 주장으로 들었고요. 네.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정하자는 실용적인 의견이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국토보유세의 이론은 훨씬 더 뭐 로드맵이 길 수는 있지만 더 급격하게 보유세가 올라가는 모델이거든요. 뭐 급격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예. 어쨌든 이제 고 선진국 수준에서 보유세를 높여야 되는 예. 방향을 가지고 로드맵을 이제 짜겠죠. 그 예. 로드맵은 아직 나온 적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급격하다는 표현은 사실 예. 이제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인데 지금 보유세와 관련해서 이걸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하고 반대 아니야?라고 예. 의구심을 제기하실 수 있는 건 두 가지 부분밖에 없어요. 하나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금 로드맵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고요. 종부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이직이나 상속을 통해서 일시적인 다주택이 일시적 됐다거나 다주택자, 예. 뭐 아니면은 농가주택을 5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냥 이게 갑자기 이주택이 예. 돼서 중과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한 발언인데 저는 이 후자는 누구든지 사실 공감할 수 있는 좀 불합리라고 생각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논박이 필요 예. 없을 것 같고 공시지가 현실화는 어쨌든 그 로드맵을 정부가 처음에 수립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서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지의 수혜 대상인 사람들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시적인 이런 뭐 복지 혜택을 뭐 받지 복지 혜택 못한다거나 빼고요. 재산세만. 재산세 마찬가지 네. 전반적으로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속도가 적정 수준인지는 다시 재판단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뭐 몇 배로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자, 세금 구조를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순된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은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같이 켜고 늘 말을 바꾸기를 잘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 바꾸기가 너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 답변은 말 바꾸기가 아니라 층위나 차원이나 이슈가 다른 것들을 지금 혼재해서 뭐 주장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오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 보이지만 또 들어가 보면 거의 기존부터 주장하시던 그대로를 바꾸지 않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포장 바꿔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많이 느끼십니다. 이게 서로 그 공론화하기로 있을 수 하셨으니까 있겠죠. 네,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예, 두 분의 주장을 뭐 들은 것 같고요. 앞서 네. 이제 토지공개념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하신 때 살짝 찾아보니까 일단 헌법에 토지공개념은 없지만 네, 없어요. 예를 들어 아니, 토지의 없습니다. 이용에 관해서는 뭐 의무나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런 헌법의 조항들이 토지 공개념적
조항이라고 이념이 우리나라에는 들어가 토지 공개 있다라고? 점이 전혀 정착되어 예,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해석이 아니, 있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많고요. 그거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발언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헌법에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지만 공개념 자체가 정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토지 공개념. 뭐 예, 해석의 문제로 있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네네.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토지 공개념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라는 해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해석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분들 중에 굉장히 주류적인 헌법학자분들이 우리나라가 80년대에 개헌할 때 토지 공개념적 요소를 헌법에 다수 도입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찾아보시죠. 네. 예. 네, 이 의원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거랑 민주당이 아는 거랑 너무 늘 다릅니다. 네. 네,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는 이제 네, 명시는 제가 안 돼 있지만 명시 안 돼 있습니다.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네, 그런 헷갈릴 해석 수 있어요. 요소가 시청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